여야의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됐습니다.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경선 전쟁,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야권 얘기부터 해보죠. 네. 오늘은. 예. 보니까 범야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네. 범야권에서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라고 그렇죠. 국민들한테 물었더니 이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하고 홍준표 의원이 네. 늘 20%대에서 같이 만납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쫓아갔어요. 지금 오차범위 내로 이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예. 이제 1, 2위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지금 선전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윤석열 총장은 좀 떨어졌고 28%대에서 25%대로 떨어졌고 예. 홍준표 후보는 지금 21%로 올라가면서 격차를 좁히고 있는데 홍 후보가 지금 아까 잠깐 이제 뭐 워딩하는 장면 나왔습니다만 예. 자신의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까지 예비 후보 등록이 맞춰지면 이젠 경준위는 사라졌고요. 선관위 중심으로 절차가 진행되는데 토론이 시작되죠. 예. 말로 하는 토론입니다. 예비 후보 간에. 홍준표 후보는 이걸 기다렸을 거예요. 자신 있다. 예를 들면 1위를 지금 가고 있는 야권에서 예. 윤석열 전 총장을 이 국정과 관련된 미래 비전 토론으로 하면 제압할 수 있다. 항상 이제 이 여권 후보도 누가 나오든 토론으로 내가 잡겠다는 얘기를 많이 해왔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대통령 후보로서의 토론은 사실은 경력도 있고 예. 자신도 있다 이런 입장인데 토론이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오차범위 내로 줄어들었다면 토론을 하면 할수록 나에게 유리한 이 지지가 더 넘어올 것이라고 보는 거고 예. 지금 추석을 굉장히 중요한 이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골든 크로스의 포인트로 잡은 것 같습니다. 예. 제 생각엔 상당히 좀 선전을 위해서 더 노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이게 정치를 오래 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촉 같은 게 있는 모양이에요. 네. 맨 처음에 따라잡을 수 있어라고 얘기할 때는 네. 아이고 저렇게 차이가 큰데 따라잡겠나라고 했는데 어느 틈에까지 이제 따라는 잡았고. 사실은 네, 지난 대선을 생각을 해봐도 문재인 예. 대통령이 당선되던 대선에서 예. 뭐 안철수 후보도 있고 그때도 뭐 주자가 5명이었지 않습니까? 5인 5색의 주자가 나왔는데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또 불리한 이슈들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2위를 해요. 예. 26%대를 찍으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좀 이제 발군의 저력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럼 지금 이제 뭐 12명이나 내일 후보 등록 상황을 완전히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윤희숙 후보가 빠지고 12명이 등록한다고 전제하더라도 지금 이 전체에서 2위를 달리고 있고 잘하면 양강 구도가 형성되니까 홍준표 후보는 지금 조금 탄력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어쨌거나 윤석열, 최재형 두 후보의 지지율이 이제 내려가고 네. 그걸 이제 이러면 홍준표라든가 유승민, 그렇죠. 뭐 안철수 받아가고 이런 있습니다. 범야권의 후보들이 이제 나눠가기 시작했는 네. 그런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이 지난 17일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 만났다고 합니다. 네, 네. 뭐 무속인을 대동하고 만났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네. 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보도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예. 역술이 인터뷰도 나왔습니다. 어. 김종인 이 전 위원장과는 상당히 오랜 지인 관계다. 그래서 그날 마침 점심 약속이 돼 있었는데 예. 어쩌면 김종인 전 위원장과 이 역술인 노모 회장이라는 분인데 이 점심 미팅에 아마 윤석열 후보가 예. 또 약속이 잡히면서 합석을 아하. 하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왕 만난 김에 유명한 역술인이라 하니 자, 정치인으로서의 윤석열은 어떻게 풀리겠는가 안 물어볼 이런 수 얘기가 없죠. 오갈 수 있죠. 왕이 될 상인가 뭐 이렇게 네네. 물어볼 수밖에 없는 아니 상인가. 대기실에 이렇게 평론가들 앉아 있고요. 예. 역술인 한 분이 들어와도 다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떤 분에게 재산까지는 올라가겠어 뭐 이렇게 굉장히 기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믿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이게 또 여론에 이렇게 영향을 주거든요. 보도가 돼버리면. 예. 그런데 뭐 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상당히 늦게 대기만성할 인물로 평가를 했다더라. 그리고 또 이제 부인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 부인. 예, 그러니까 정치의 길을 갈 때 약점도 있고, 약점도 있고. 문제도 있는데 예. 문제는 원래는 정치할 상이 아니었는데 부인과 만나면서 정치인으로 역정이 바뀌었다. 그런데 당신에겐 약점이 있는데 그걸 부인이 커버해주는 모양새다. 흔히 이제 정치인들이 제일 바라는 게 뭐냐면요, 처복. 예. 혹은 처덕이라고도 하는데 그죠. 그런 얘기들이 덕담처럼 윤석열 나올 전 것 총장의 약점을 부인이 커버해 준다. 네. 근데 그 무속인이 신문 기사를 잘 안 읽으시는가요? 지금 그러니까 그 부인이 이 약점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선 그렇죠. 왜냐하면 예. 지금 검찰도 더 이상 묵혀둘 수는 없다.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부인이나 장모 관련 악재들이 지금 윤 후보에게는 있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또 다른 눈으로 봐서 뭐 그게 전화위복이 될 것인지 예, 혹은 그렇죠. 뭐 혐의 없이 뭐 넘어갈 것인지 일단 혐의가 없어진다면야 날개를 달 수 있겠죠. 갑자기 이제 그럼 네. 또 급상승할 수도 있죠. 혹은 그 반대가 되면 악재가 끝까지 가는 거고요. 그건 우리가 지금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지금 나온 이야기들, 역술인의 이야기는 참고로 흘려들어야지 예. 여기에 연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역술인 얘기는 뭐 뉴스에서는 그냥 진짜 흘려듣는 정도로 그냥 네, 끝내는 게 나을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권으로 이제 넘어오면 네, 이재명 지사의 선두가 이제 조금씩 굳어지나? 왜냐하면 네,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 상승이 가다가 정체돼 잠깐 이제 있습니다. 멈춰갖고 소강 상태란 말이죠. 맞습니다. 홍준표 의원처럼 계속 그냥 밟아가야 되는데 네, 네. 한 15 정도에서 이제 20으로 가나 했는데 네. 멈춰버렸습니다. 멈춰 있고 이재명 후보는 조금 올라가고 있는 음. 양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격차가 벌어지면서 이제는 이게 양강구도라고 부르기에는 예. 1위 주자와 2위 주자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져 있는 상황이라 지금 이낙연 후보가 얼마나 더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인데 사실은 이제는 이 본격적으로 레이스 위에 서서 예. 스타트 라인을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총소리가 들리면 뛰어야 되거든요. 순회 경선이 시작되니까요. 그럼 순회 경선 초반부터 이낙연 후보가 이제는 이재명 후보를 붙들거나 예. 따라잡지 않으면 상당히 좀 아슬아슬한 이제 타이밍으로 예.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네. 쭉 보다가 맨 끝에 있는 지지 후보 아직 없습니다가 상당히 많네요. 그러니까 한 20개 지역별로 이제 순회 경선을 기다리고 있는 예. 지지층이나 혹은 이제 민주당 이 경선에 표를 던지려는 국민 여론조사도 있으니까요. 국민 선거인단 지금 지켜보고 있는 관망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그렇게 보면 이제 첫 번째 순회 경선이 시작되는 이 충청권이 정말로 중요한 예. 여기가 이제 스타트니까 누가 먼저 스퍼트를 하느냐 여기서 아마 차이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충청권 공약을 하고 있는 두 후보의 얘기를 한번 좀 네, 들어보죠. 그렇습니다.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죠. 예. 충청의 사위 저 이재명은 충청권을 중심으로 전 국토가 골고루 잘 사는 균형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존경과 신뢰를 받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내외의 요구에 제가 가장 근접하다고 믿기 때문에 예. 자, 충청권. 뭔가 색깔이 뚜렷하게 지금 어느 후보를 지지하나 드러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이재명 지사도 나름대로 호남이 아니고 다른 지역은 좀 자신 있게 공략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손대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아까 리포트에 나왔다시피 이제 전국적으로 예. 대통령 후보로서의 좀 비전 제시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어제까지는 뭐 충청이 있었습니다. 주말에 예. 내려가서 아까 얘기한 충청의 사위다. 이거 항상 어디에 사위 이게 많이 등장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이 첨단 산업 벨트를 만들겠다. 예. 충청 7대 공약을 발표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또 이제 이 지방 분권 문제와 관련해서 반드시 이제 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겠다. 예. 그래서 국회 세종의사당을 실현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했단 말이죠. 지금 이낙연 후보도 아까 저 지지율 추이를 보면 급박한 상황이라 예. 어제 나온 얘기 중에 좀 제가 귀담아 들은 이야기는 자, 내가 대통령이 되면 초대 총리는 충청권 인사로 지명할 것이다. 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당근들을 막 제공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충청권은 뭐 표정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예. 이 9월 10일이 돼서 투표 결과를 봐야 되거든요. 이게 온라인 투표하고 초대 총리는 예, 지금 사막에 나갔습니다. 받는 ARS, 거는 ARS 지금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걸 합산해서 9월 10일에 예. 충청권에 이제 표심이 딱 열리게 될 텐데 이게 아슬아슬한데 격차가 발생하면 바람이 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팽팽하다면 이제 남아 있는 순회 경선을 조마조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죠. 참고로 충청권은 총리는 배출한 적이 있는데 네. 대통령을 한 번도 배출한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강원도는 그래도 한 번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 그리고 10월 10일까지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죠. 발표가 네. 한 3번 이제 더 남았습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한 번 하고 네. 또 쭉 남았는데 최대 관건 변수는 뭐가 될까요? 최대 관건은 이제 충청에서의 표가 어떻게 갈리느냐. 이게 첫 번째 관건입니다. 예. 초기에 기선을 누가 제압하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다음에 TK로 가요. 대구 경북 지역으로 갔다가 강원으로 가는데 9월 12일 강원이 슈퍼위크입니다. 첫 번째 슈퍼위크가 3번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호남으로 가는데 충청 호남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민심의 이 파로메타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아무래도 이제 인천이 이제 2차 슈퍼위크고 서울로 와서 이제 마지막 슈퍼위크하고 끝나는데 예. 제일 관전 포인트는 10월 10일 결선 투표 없이
1위 주자가 50%를 넘고 끝나느냐. 예. 1, 2위가 과반을 못 얻으면서 결선 투표로 진입을 하면 10월 14일 내지 15일에 예. 날짜는 미확정인데 결선 투표해야 되거든요. 결선 투표에 들어가면 2위가 뒤집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는 거예요. 오. 그런 면에서는 결선 투표를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예. 지금 사실은 1, 2위 후보는 이재명 지사는 당연히 격차를 더 벌려두려고 할 거고. 1위, 2위지만 마지막 결선에 가서는 네. 다른 후보들의 이제 표가 그렇죠. 합종 연행하면서 한쪽으로 몰려가야 그럴 되니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위인 이재명 지사는 결선 투표까지 안 간다. 10월 10일 날 본선 주자를 결말짓겠다. 아하. 이런 각오일 텐데 자, 지금 이제 이낙연 후보가 얼만큼 선전하는지에 따라 그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예. 당 차원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가는 게 뭐 네. 선거 열기를 돋구는 뭐 전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치를 수 있을까 아닐까. 결선 투표를 가면은 굉장히 그 관심은 뜨거워진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예. 되든지. 네, 뭐 일단 충청 네, 예, 충청 한번 결과를 열어보죠. 한번 봐야겠죠. 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